민수 이놈아,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내 건물이! 동네 상가 건물 앞에서 주저앉은 박순자. 건물 유리문에 선명하게 붙은 빨간 압류 통지서가 석양빛에 더욱 붉게 빛났다. 30년을 억척같이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 전만 해도 순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새벽 5시, 알람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게 벌써 30년째다. 순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남편 영철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저 사람도 참 왕년에는 새벽같이 일어나더니 은퇴하고 나서는 완전히 늦잠꾸러기가 됐네.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오늘 시장에 내다 팔 나물들을 챙겨야 했다. 미나리, 시금치, 깻잎, 상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한 것들이다. 인생사가 다 그런 거지 뭐. 애 아빠야, 나 먼저 나간다. 영철은 으응하는 신음소리만 내고 다시 뒤척였다.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저 사람과 결혼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 젊었을 때는 성실한 회사원이었는데 명예퇴직 이후로는 영 의욕이 없어 보였다. 내 노후는 내가 챙긴다. 그게 순자의 좌우명이었다. 시장 좌판을 펼치고 앉으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늘 그 생각뿐이었다. 오전 6시 재래시장. 순자는 늘 자리하던 곳에 돗자리를 폈다. 옆에는 30년 지기 친구 은숙이가 김치를 팔고 있었다. 순자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에이, 그냥 그래.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무슨 좋은 일 있냐? 순자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콧노래가 절로 났다. 며칠 전 그토록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3년 전 순자는 오랜 꿈을 이뤘다. 동네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다. 물론 대출을 받아서였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학원, 3층은 작은 사무실. 매달 월세로 3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다. 그리고 며칠 전 드디어 마지막 대출금까지 다 갚았다. 이제 그 건물은 온전히 박순자의 것이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땅 한 평,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데.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나무를 다듬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줌마, 미나리 얼마예요? 5,000원이야, 5,000원. 아주 싱싱해. 에이, 깎아주세요. 이게 깎아줄 게 어딨어. 새벽에 직접 다듬은 거라니까. 순자는 능숙하게 흥정을 하며 나무를 팔았다. 30년을 해온 일이라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다. 손님의 표정만 봐도 얼마에 팔릴지 알 수 있었다. 자, 여기 4,000원. 딱 한 번만 깎아주는 거다? 그럼요, 아줌마. 맨날 오시는 분인데 당연하죠. 아침 장사는 늘 바빴다. 오전 10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지고 그때부터는 은숙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순자야, 있잖아. 왜? 너 요즘 민수 만나니? 순자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아들 민수 이야기만 나오면 늘 그랬다. 가끔 통화는 하지. 장사는 잘 되냐고 물어봤어? 잘 된대. 뭐 걱정할 거 없다고. 민수는 순자의 외아들이었다. 올해 38. 벌써 장가를 간 지도 10년이 넘었다. 며느리 미영이와 손녀 하나를 두고 있었다. 민수는 몇 년 전부터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파는 일이라고 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니까. 우리 때는 말이야. 자식만 잘 키우면 됐는데 요즘은 키워놓으면 뭐해.
다 제 인생 산다고 나가 떨어지지. 은숙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민수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 미영이와의 관계가 불편했다. 새옹지마지 뭐. 그래도 손주 보는 맛에 산다. 그러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낙이지.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좌판을 정리했다. 오늘 장사는 제법 괜찮았다. 10만 원 정도 벌었다. 예전 같으면 이 돈으로 살림을 꾸렸겠지만 이제는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니 여유가 있었다. 애 아빠 나왔어. 집에 돌아온 순자는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다. 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점심은? 아직? 배고프다. 에휴, 낮에 뭐 했다고 배가 고파. 순자는 투덜거리면서도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웠다. 영철과 둘이 밥을 먹는 시간은 언제나 조용했다. 순자야. 왜? 민수한테 전화 왔더라.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뭐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또?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수는 가끔씩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은 2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다. 얼마래? 500. 뭐? 500?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500만 원이라니. 사업이 잘 안 풀리나 봐. 그럼 접어야지. 왜 자꾸 돈을 퍼붓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좋은 거 아냐? 스스로 헤쳐나가야지. 순자는 단호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미로서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일단 만나보자. 저녁에 오라고 해. 그래, 그럴까? 저녁 7시. 민수가 집에 왔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아빠, 왔냐? 밥은? 먹었어요. 민수는 자리에 앉았다. 순자와 영철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사업이 안 풀리냐?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달 안에 갚을게요. 순자는 영철을 쳐다봤다.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다. 자식 문제는 순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민수야. 네, 엄마. 너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는 거냐?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떡해. 죄송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 미영이 생각이 났다. 미영이는 늘 순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간섭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게 역력했다. 미영이는 알아? 네, 말했어요. 그래서 뭐래? 엄마한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순자는 코웃음을 쳤다. 며느리가 자기 돈을 쓰기는 아까운 모양이었다. 알았다.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알았지?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순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순자는 은행에 갔다. 500만 원을 찾아서 민수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돈 좀 찾으려고요. 통장 주세요. 순자는 통장을 건넸다.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를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큰돈 쓰실 때가 있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노후자금 통장이 거의 비어 있어요. 순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다.
화면에는 출금 내역이 빼곡했다. 출금 8천만 원, 출금 5천만 원, 출금 3천만 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잔고 12만 원. 이게 무슨... 순자는 숨이 막혔다. 노후자금 통장에는 1억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30년을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지금 12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네, 내 인감 도장 없이는 못 빼가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이 있어야 출금이 가능해요. 순자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인감 도장.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민수가 인감 도장을 빌려갔었다. 사업 서류에 필요하다고 했었다. 아, 안 돼. 순자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행 밖으로 나와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민수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 회사에 있는데요. 당장 나와. 당장? 순자는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내 통장, 내 노후자금 통장이 텅 비었어. 너 뭐 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엄마, 그게 뭐야? 1억 3천이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당장 나와.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30년을 모은 돈이 사라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야 했다. 아니,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상가 건물. 그 건물은 괜찮겠지. 순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상가 건물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발 건물만은 무사하기를. 택시에서 내린 순자는 건물을 향해 뛰어갔다. 그리고 건물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리문에 붙어 있는 빨간 종이. 압류 통지서. 아, 안 돼.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30년을 모은 돈, 3년을 공들여 장만한 건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민수야. 순자는 울먹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저녁 노을이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압류 통지서가 바람에 펄럭였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순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순자야, 순자야, 정신 차려. 은숙이었다. 친구 은숙이 순자를 발견하고 달려온 것이다. 은숙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압류 통지서를 가리켰다. 은숙이 고개를 들어 그것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대체 다 없어졌어. 내 돈도 건물도 다. 순자는 힘없이 말했다. 은숙은 순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단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집에 가자. 집이 어디 있어. 이제 내가 뭐가 남았어. 그래도 일단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은숙의 도움으로 순자는 겨우 택시를 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철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에게서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다. 순자야. 영철의 목소리는 침통했다. 순자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애 아빠 나
들었어. 민수한테 다 들었어. 그럼 알아? 내 돈이 다 없어진 거.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애 아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영철이 순자를 부축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순자는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다. 민수는 어디 있어? 오고 있대. 그 자식이 뭐 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거야.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도 아직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아빠. 순자는 민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너 대체 뭐 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거야? 내 평생 모은 돈이 다 어디 갔어? 건물은 왜 압류가 됐어? 순자는 소리를 질렀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사업이 안 풀려서. 사업? 그래서 내 돈을 다 쓴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너 내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 바닥에 앉아서 나물 팔았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나갔어. 그렇게 모은 돈이야. 알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이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노후 자금도 없어졌는데. 순자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영철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수야. 영철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정확히 얼마야?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3억 정도요. 뭐? 영철이 벌떡 일어났다. 3억? 3억이라고? 네. 미친놈. 그걸 어떻게 갚으라고. 영철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순자는 그저 바닥에 앉아 울기만 했다. 밤이 깊어갔다. 민수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지인의 소개로 대박이라는 투자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했고 결국 사기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엄마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댄 거야? 네, 죄송해요. 건물은? 그것도 담보로 잡혔어요. 누구한테? 사채업자요. 순자는 기가 막혔다. 사채라니. 너 정말.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영철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민수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추위에 떨며 시장에 나갔던 날들,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물건을 팔던 날들, 돈을 모아 통장에 입금하던 날들. 다 허사가 됐네. 순자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영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어디로 갔는지 말도 없이 나간 것이다. 애 아빠도 참. 순자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다. 습관처럼 아침밥을 차렸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왜? 오늘 집에 좀 가도 될까요? 집이 어디 있다고 집에 가? 너희 집 말하는 거야? 네. 미영이는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미영이가 알긴 아는 거야? 알아요. 그래서 뭐래? 그냥 집에 와 있으래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 미영이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회사는 무슨? 당장 나와. 우리 같이 은행 가자. 엄마, 말대꾸하지 말고 나와. 순자는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인생사가 이런 거구나. 순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다. 민수와 만나기로 한 곳은 집 근처 커피숍이었다.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와 있었다.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엄마. 민수가 일어서며 인사했다. 순자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너 어제 잠은 잤니? 아니요. 나도 한숨도 못 잤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야, 정확히 얘기해. 빚이 정확히 얼마고 누구한테 빌린 거야?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순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다야? 네. 서류에는 순자의 이름과 인감이 찍혀 있었다. 대출 계약서, 담보 계약서, 사채 계약서. 총 금액은 3억 2천만 원.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투자했어요. 근데 사기였어요. 경찰에는 신고했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잠적했대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건물 경매는 언제래? 다음 달이요. 한 달? 네.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한 달 안에 3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투자한 돈도 앞으로 받을 월세도 다 날아간다. 미영이는 뭐래? 민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화내요. 당연히 화내지. 근데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없어? 미영이도 돈이 없어요. 순자는 코웃음을 쳤다. 며느리가 돈이 없을 리 없었다. 미영이는 결혼 전부터 일을 했고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그래, 알았다.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만 미안하다고 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도 따라 일어났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은행.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제가 같이 갈게요. 너는 집에 가 있어. 미영이한테 혼나지 말고. 순자는 민수를 남겨두고 커피숍을 나왔다. 은행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은행에 도착해 상담 창구에 앉았다. 어제 만났던 그 직원이 다시 순자를 맞았다. 어머님, 어제는 많이 놀라셨죠?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혹시 대출 같은 거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순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지금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보가 있으시면 가능한데 지금 건물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역시나 방법이 없었다. 정 안 되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료 법률 구조 같은 데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법률 구조요? 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은행을 나와 주민센터로 향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친절하게 법률 구조 상담 일정을 안내해줬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변호사님이 무료로 상담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주민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여전히 영철이 없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애 아빠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핸드폰을 꺼내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애 아빠 어디야? 연락 좀 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순자는 불안했다. 영철이 혹시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건 아닐까? 저녁이 되어도 영철은 돌아오지 않았다. 순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먹어야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숙이었다. 순자야, 괜찮아? 응. 거짓말. 목소리 들어보니까 안 괜찮은데. 그냥 좀 힘들어. 나 지금 갈까? 아니야. 괜찮아. 순자야, 혼자 있지 마. 내가 갈게. 은숙은 전화를 끊고 1시간 뒤에 순자네 집으로 왔다. 손에는 막걸리 한 병과 전이 들려 있었다. 이거나 먹자. 속상할 때는 한잔 해야지. 은숙아. 순자는 은숙을 보자 눈물이 났다. 은숙은 순자를 꼭 안아줬다. 울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긴 뭐가 괜찮아져. 다 끝났어.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두 사람은 막걸리를 따라 마셨다.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은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민수 그 자식이 사기를 당했대. 3억이 넘는 돈을. 뭐? 3억? 응. 내 노후 자금도 다 썼고 건물도 담보로 잡혔어.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은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법률 상담을 받아봐야 소용있겠어? 이미 서류에 내 이름이랑 인감이 다 찍혀 있는데. 그래도 해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숙의 말이 맞았다. 포기하면 안 됐다. 애 아빠는 어디 갔어? 모르겠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 혹시 찜질방 같은 데 있는 거 아냐? 그럴지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은숙은 순자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줬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영철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나야. 애 아빠 어디 있어? 친구 집에 있어. 친구 집? 왜 갑자기 친구 집에 가 있어? 그냥 좀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생각? 순자야, 우리 이혼하자. 뭐?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애 아빠, 지금 정신이 있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무슨 이혼? 순자야,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민수한테 오냐오냐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당신이 계속 돈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 꼴이 된 거야.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야?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책임은 있지. 순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내 아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민수가 내 아들이기만 한 줄 알아? 당신 아들이기도 하잖아. 알아.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고생해서 모은 돈을 아들 하나 잘못 키워서 다 날렸잖아. 나도 이제 지쳤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응. 나는 내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사람이 미쳤나?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까지 버림받다니. 그날 오후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네 엄마. 너희 집에 좀 가도 되겠니? 지금요? 응.
잠깐만요. 민수는 잠시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했다. 아마 미영이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엄마, 미영이가 지금은 좀 안 된대요. 왜? 그냥 집안 정리를 하고 있대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피하는 게 분명했다. 그래, 알았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 순자는 주민센터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순자는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어머님, 이 계약서들이 모두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아들이. 인감 도장은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아들이 빌려갔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서류를 확인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건물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책임을 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달이면 경매가 시작된대요. 그렇다면 일단 경매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 혹시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요? 다들 등을 돌렸어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빚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자는 상담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법률 상담 받고 왔다. 건물 지키기 어렵대.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엄마.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네가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엄마. 민수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미영이는 정말 모르는 거야? 네가 이렇게 된 거?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아요. 처음부터? 아니요. 중간부터요. 그래서 뭐래? 화냈어요. 많이.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서운했다. 그래, 알았다. 너라도 건강 챙겨라. 네, 엄마. 엄마도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영철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 사랑으로 키운 아들, 그리고 30년 동안 모은 재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게 내 인생인가? 순자는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영철이 있다는 친구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영철의 친구가 나왔다. 아, 형님. 애 아빠 있죠? 네, 안에 계세요.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애 아빠. 영철은 순자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다. 왜 왔어? 당신 진심이야? 이혼? 진심이야. 애 아빠, 우리 40년을 살았잖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쉽게? 쉬운 게 아니야. 나도 며칠 동안 고민했어. 영철은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이 민수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게 싫었어. 내가 몇 번을 말렸어?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그건 내가 어미니까. 어미라고 다 해줘야 해? 자식이 30이 넘었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당신은 계속 받아줬어. 그러니까 민수가 버릇이 없어진 거야. 순자는 할 말이 없었다. 영철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래도 이혼은 너무한 거 아냐? 순자야, 나도 이제 지쳤어. 30년을 당신이 고생하는 거 봤어. 그래서 참았어.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당신 혼자 고생한 거 다 날렸잖아. 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 거야.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영철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현기증이 났다. 아이고. 순자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어디세요? 밖에. 어디? 제가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다니까? 순자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순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엄마, 민수였다. 그는 순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요. 병원은 무슨, 병원비도 없는데. 그래도 가야죠. 민수는 순자를 부축해 택시를 탔다.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순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진단을 받았다.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입원은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이고 뭐고 돈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결국 순자는 링거만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가 순자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엄마, 제가 며칠 여기서 있을게요. 너 미영이한테 혼난다.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민수는 그날 밤 순자 집에 머물렀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있고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한밤중 순자는 잠에서 깼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민수야.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엄마 깼어요? 너 왜 울어? 아니에요. 안 울었어요. 거짓말. 엄마가 다 봤어. 민수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민수 옆에 앉았다. 민수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너 정말 사기당한 거 맞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말 사기당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래, 알았다. 이제 자자.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음 날 순자는 민수를 집에 보냈다. 며느리가 걱정될 것 같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가봐. 민수가 떠나고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됐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경매 담당 직원인데요. 다음 주에 현장 조사 나갈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아, 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경매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경매 현장 조사 날이 다가왔다. 순자는 상가 건물 앞에 서서 담당 직원들이 이곳저곳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님, 여기 세입자분들은 언제까지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계약서대로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꼼꼼히 건물을 살펴보고 사진을 찍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다. 조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떠난 후 순자는 건물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미안하다. 순자는 건물을 향해 중얼거렸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사과하듯.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은숙에게 전화했다. 은숙아, 왜 무슨 일이야? 오늘 경매조사 나왔어. 아이고, 순자야.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순자야, 울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누구세요? 아, 엄마. 며느리 미영이었다. 순자는 놀라서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미영아, 너 어떻게 여기 왔어? 그냥 왔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민수는? 회사 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는데? 미영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어머님, 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어머님이 민수 씨 그렇게 될 동안 뭐 하셨어요? 순자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몰랐어. 민수가 사업한다고만 했지. 그래도 어머님이 돈을 주셨잖아요. 계속. 그건 내 아들이니까. 미영은 코웃음을 쳤다. 내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노후자금까지 다 날리신 거예요? 미영아,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답답해서 그래요. 민수 씨가 저렇게 된 것도 어머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순자는 화가 치밀었다. 뭐? 내 책임? 네. 어머님이 계속 받아주시니까 민수 씨가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뭐든지 엄마한테 손 벌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너는 뭐 했는데? 민수 아내면서 남편이 잘못되는 걸 모르고 있었어? 저는 말렸어요. 근데 민수 씨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어머님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 안 그러셔도 민수 씨가 계속 어머님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요. 순자는 기가 막혔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내가 죽으면 되겠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좋아. 그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나 혼자 살게.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미영은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들었다. 저 먼저 갈게요. 미영이 현관문을 나가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며느리에게까지 버림받는 기분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침대로 가서 누웠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저녁때가 되어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미영이가 다녀갔다면서요? 그래. 무슨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야. 엄마, 미영이가 무슨 말 했어요? 제가 혼낼게요. 괜찮아. 미영이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
엄마, 민수야, 너는 미영이 잘해줘. 아내잖아.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엄마도 혼자 살 생각이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야, 엄마 괜찮아. 이제 그만 전화 끊자.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아무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순자는 병원에 갔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다. 어머님,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네.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꼭 드세요. 그리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순자는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약값만 해도 5만 원이나 했다.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게 됐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30년 동안 장사하던 자리를 바라봤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다. 순자야. 뒤에서 은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돌아봤다. 은숙아, 너 요즘 시장도 안 나오고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지 뭐. 얼굴이 말이 아니네. 밥은 먹고 다녀? 먹지. 은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너무 혼자 있지 마. 우리라도 있잖아. 고마워, 은숙아.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살게.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은숙은 커피를 주문하고 순자 맞은편에 앉았다. 순자야, 건물은 어떻게 됐어? 다음 주에 경매 시작된대. 그럼 진짜 못 지키는 거야? 응. 방법이 없어. 은숙은 한숨을 쉬었다. 애 아빠는? 모르겠어. 이혼하자고 하더라. 뭐? 이혼? 응. 미쳤네, 진짜.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뭐 어쩌겠어. 당사자가 그러는데. 순자야, 이혼은 하지 마.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혼자 어떻게 살아.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는. 은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순자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고마워. 그날 밤 순자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숟가락씩 떴다. 건강을 챙겨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아, 어머님. 저예요. 미영이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미영아, 너 어제 오지 않았니?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왔어요. 순자는 어리둥절해하며 문을 열어줬다. 미영이 안으로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놓았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했어요. 어머님도 힘드신데. 순자는 미영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미영아,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님,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민수 씨가 정말 사기를 당한 거 맞죠? 순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당연하지. 왜? 아니요, 그냥. 가끔 민수 씨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서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미영은 금방 화제를 돌렸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혈압약은 드세요? 응, 먹어. 잘하셨어요.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민수 씨가 기다리거든요. 그래,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미영이 나간 후 순자는 과일 바구니를 들여다봤다. 사과, 배, 귤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배 하나를 꺼내 깎아 먹었다. 뭔가 이상하네. 순자는 중얼거렸다. 미영의 태도가 어제와 너무 달랐다. 갑자기 친절해진 게 석연치 않았다. 며칠 후 은숙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순자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너희 며느리 봤어. 지금 미영이를 어디서? 동네 카페에서 남자랑 있더라.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남자? 무슨 남자?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나 지금 여기 있을게. 너 올래? 응, 지금 갈게. 순자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은숙이 말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은숙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저 구석자리. 은숙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미영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둘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저 남자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뭔가 수상해. 순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미영은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님? 미영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영은 당황한 표로 서류를 급히 가방에 넣었다. 그냥 친구 만나고 있었어요. 친구?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요?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저는 금융 쪽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융? 무슨 금융? 미영이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담받고 있었어요. 상담? 무슨 상담? 그냥 대출 관련해서요.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미영아,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대한금융 컨설팅 김재훈 이사라고 쓰여 있었다. 미영아, 우리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어머님, 저 지금 바빠요. 바쁘긴 잠깐만 나오라니까. 순자는 미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미영은 어쩔 수 없이 카페 밖으로 나왔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남자는 대체 누구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상담 받고 있었다고요. 무슨 금융 상담? 너 혹시 또 돈 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어머님, 저는 제 일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어떻게 안 써? 너 민수 아내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마다 일일이 보고해야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저 이제 갈게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미영은 순자를 뿌리치고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다. 은숙이 다가왔다. 순자야, 뭐래? 잘 모르겠어. 금융 상담 받는다는데. 금융 상담? 수상한데. 나도 그래. 순자는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은수가 나 이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그래, 해봐. 뭐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지.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까 카페에서 뵌 박순자라고 하는데요. 아, 네. 어떻게 연락 주셨어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저희 며느리랑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아,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시어머니예요.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 무슨 상담을 받은 건지.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동산 관련된 상담이었습니다. 부동산?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상가 건물 관련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은숙을 봤다. 은숙아, 이거 뭔가 이상해. 뭐가? 미영이가 부동산 상담을 받았대. 내 건물 관련된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불안해.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네, 엄마. 너 미영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집에 있는데요. 왜요? 아까 카페에서 남자랑 만나는 거 봤어. 네. 무슨 남자요? 금융 쪽 일한다는 사람. 부동산 상담 받았대.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민수야, 혹시 미영이가 무슨 일 꾸미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럼 왜 남자랑 몰래 만나는 거야?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3시 순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밝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순자는 중얼거렸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은 날아가고 이제는 며느리까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순자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다니.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예요. 응, 미영이한테 물어봤어?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 만났다고 하는데요. 친구? 그럼 그 남자는 누구래? 대학 동창이래요. 순자는 민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민수야, 너 정말 그 말 믿어? 엄마, 제 아내인데 안 믿으면 어떡해요. 너는 참 그러니까 당하고 사는 거야. 엄마, 알았어. 내가 믿는다면 나도 믿을게.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경매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매일 바라봤다.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정말 끝이구나. 순자는 한숨을 쉬며 달력을 내려다봤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은숙이었다. 순자야, 너 지금 시간 돼? 왜? 급한 일이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못하겠어. 우리 집으로 와. 빨리. 은숙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순자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은숙의 집으로 향했다. 은숙의 집에 도착하자 은숙이 문을 열고 순자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은숙아, 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야, 앉아.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은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야,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어제 저녁에 시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 너희 며느리 미영이가 사채업자랑 자주 만난다는 거야.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그것도 몇 달 전부터래. 그 사람이 우연히 카페에서 봤는데 둘이 친한 사이 같더래. 친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야,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며느리가 사채업자와 친하다니. 은수가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응.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한 사람이야.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지난 며칠간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은수가 나 어떡하지? 일단 확인해 봐야지. 민수한테 물어봐. 민수는 아내를 믿는다고 했어. 물어봐야 소용없어. 그럼 직접 확인해야지. 미영이를 미행하든지. 미행? 응. 내가 도와줄게. 우리 둘이서 미영이가 뭘 하는지 지켜보자.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아침 순자와 은숙은 미영이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했다. 오전 9시쯤 미영이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저기, 은숙이 속삭였다. 미영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택시를 탔다. 순자와 은숙도 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택시는 미영이가 탄 택시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30분쯤 지나 미영이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내렸다. 저기서 내려주세요. 순자와 은숙도 택시에서 내렸다. 미영이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와 은숙은 멀찌감치 서 지켜봤다. 저기 안으로 들어갔네. 우리도 들어가 볼까? 응. 두 사람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는 경비원이 앉아 있었다. 어디 가세요? 아, 저기 친구 만나러 왔어요. 몇 호요? 순자는 당황했다. 미영이가 몇 층으로 갔는지 몰랐다. 저기 전화 한번 해볼게요. 순자는 은숙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은수가 어떡하지? 몇 층인지 모르는데. 기다려보자.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미영이가 오피스텔에서 나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다. 저 남자 누구야? 은숙이 속삭였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자를 바라봤다. 낯이 익었다. 저 남자 며칠 전에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야. 정말? 응. 분명해. 미영이와 남자는 편하게 이야기하며 걸어갔다. 둘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들어가 볼까? 응. 순자와 은숙도 식당으로 들어갔다. 미영이와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순자와 은숙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순자야, 저기 봐.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이가 남자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다. 저거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수상해. 식사를 마친 미영이와 남자는 식당을 나왔다. 순자와 은숙도 급히 뒤를 따랐다. 택시 타네. 미영이와 남자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순자와 은숙은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따라갔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법무사?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영이와 남자는 법무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야, 우리도 들어가 볼까? 응. 두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미영이와 남자는 안쪽 상담실로 들어간 상태였다. 은수가 저 안에서 뭐 하는 거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수상한 일이야. 30분쯤 지나 미영이와 남자가 상담실에서 나왔다. 미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잘 됐어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남자가 대답했다. 네.
경매만 끝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경매. 내 건물 경매 이야기였다. 미영이와 남자가 사무실을 나가자 순자는 재빨리 상담실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방금 나간 저 여자분이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가 당사자예요. 저 사람 시어머니고 그 건물 주인이에요. 법무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본인 동의 없이는. 동의고 뭐고 제 건물인데 알 권리가 있잖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은숙이 순자를 진정시켰다. 순자야, 진정해. 법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그럼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법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매 관련된 상담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수가, 미영이가 내 건물을 노리고 있어. 순자야, 진정해. 일단 집에 가자. 은숙의 부축을 받아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당장 나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로 할 일이 아니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1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너 미영이가 뭐 하는지 알아? 무슨 소리예요? 너희 아내가 사채업자랑 짜고 내 건물을 노리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긴. 내가 직접 봤어. 미영이가 그 사채업자랑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라고. 엄마, 그게 너 알고 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민수야, 대답해.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너도 한패였어? 아니에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알았으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엄마. 미영이가 이혼하겠다고 해서. 순자는 기가 막혔다. 이혼? 그래서 엄마를 팔아넘긴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닥쳐.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순자는 민수의 뺨을 때렸다. 민수는 맞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나가라고. 민수는 울면서 집을 나갔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은수가 나 어떡하지? 순자야,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경찰에 신고하자.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본 것뿐인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다음 날 순자는 경찰서로 찾아갔다.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며느리분이 사채업자와 공모해서 어머님 건물을 가로채려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증거가 있으세요? 제가 직접 봤어요. 며느리가 그 사채업자랑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혹시 녹음이나 문자 같은 게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자는 절망했다. 그럼 저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 보세요. 민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경찰서를 나와 주민센터로 갔다. 무료 법률 상담 날이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 만났던 그 변호사였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일을 모두 털어놨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저 어떡하면 좋아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사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이상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계약서요? 네.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집에 있어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 사채 계약서를 찾았다.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주민센터로 갔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님,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요? 이 계약서, 이자율이 너무 높아요.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했어요. 그럼요? 이건 불법이에요. 이걸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인감날인 날짜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이 날짜에 어머님이 어디 계셨는지 기억하세요? 순자는 달력을 떠올렸다. 그날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혈압 때문에. 입원 기록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이 인감은 어머님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순자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선생님, 그럼 제가 건물을 지킬 수 있나요? 장담은 못하지만 싸워볼 만합니다. 일단 법원에 경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그게 뭐예요? 경매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그럼 빨리 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순자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은숙에게 전화했다. 은숙아, 희망이 생겼어. 정말? 무슨 일이야? 계약서에 문제가 있대. 불법이래. 진짜? 잘됐다, 순자야. 응. 이제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아. 순자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미영이가 서 있었다. 그 뒤로 민수도 보였다. 어머님.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여기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무슨 할 말이 있어? 미영은 안으로 들어왔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저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그 건물을. 순자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민수 씨 사업 실패는 진짜예요. 근데 빚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 진짜 빚은 제 거예요. 제가 빚을 졌어요. 순자는 현기증이 났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박이요. 저 도박을 했어요. 도박? 네. 몇 년 전부터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빚이 생겼고, 미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민수 씨 사업 실패를 핑계로 어머님 돈을 쓰기로 했어요. 사채업자도 제가 소개해 준 거예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송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경매는 진행될 거고 저희가 그 건물을 살 거예요. 뭐? 헐값에 낙찰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죠. 순자는 미영에게 달려들었다. 이 나쁜 것, 너 같은 건 처음 봤어. 민수가 순자를 말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비켜. 저 여자 죽여버릴 거야. 순자는 미영의 머리채를 잡았다. 미영도 순자를 밀쳤다. 둘은 난투극을 벌였다. 엄마, 미영아, 그만해. 민수가 둘을 떼어놨다.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미영을 노려봤다.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세요. 근데 증거 있어요? 다 합법적으로 한 일인데. 합법? 불법 이자율로 계약했잖아. 미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뭐라고요? 내 계획은 실패야.
내가 변호사랑 상담했어. 경매 중지 신청할 거야. 미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이제 법정에서 보자. 너 같은 건 반드시 벌을 받게 할 거야. 순자는 소리쳤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너도 나가. 나는 이제 너도 믿을 수 없어. 엄마, 나가라고. 민수도 울면서 집을 나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경매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경매는 일단 중지됩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싸움은 시작이었다. 경매 중지 소식을 들은 순자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일주일 후 첫 재판 날,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법정 안에는 미영과 사채업자가 앉아 있었다. 민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 측 변호인, 의견 진술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미영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 이자율은 당시 약정에 따른 것이며 원고 본인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순자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법정 이자율을 명백히 초과했습니다. 또한 인감날인 당시 원고는 입원 중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원고가 입원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입원 기록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순자의 입원 기록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피고 측, 이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까? 미영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저희는 원고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계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날짜와 입원 날짜가 겹칩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영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다. 순자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다. 이번 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재판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온 순자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잘 된 거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저쪽이 많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순자는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누구야? 나야. 영철이었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애 아빠, 너 어떻게 여기 왔어? 그냥 왔어. 집이잖아. 영철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씻은 것 같았다. 애 아빠 너. 순자야 미안해. 영철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이용 같은 소리에서. 애 아빠. 나도 화가 나서 그랬어. 근데 친구 집에서 며칠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헤어져. 내가 미쳤었어. 순자도 눈물이 났다. 애 아빠 나도 미안해. 내가 민수한테 너무 잘해줬나 봐. 아냐. 당신 잘못 아냐. 다 그놈이 못난 거지. 영철은 순자를 꼭 안았다. 순자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애 아빠 나 무서웠어. 혼자 남겨질까봐. 미안해. 내가 옆에 있을게. 앞으로는 절대 안 떠날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40년 부부의 정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 저녁을 먹으며 순자는 영철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이야. 그랬구나.
미영이 그 여자가 그런 짓을 했어? 응. 도박 빚 때문이래. 민수는? 모르겠어. 재판장에도 안 왔더라. 영철은 한숨을 쉬었다. 그놈도 참 아내 하나 제대로 못 건사하고 이제 민수는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둘이서 살면 돼.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순자는 은숙을 만났다. 순자야, 애 아빠 돌아왔다며? 응, 어제 왔어. 잘 됐다.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로워. 은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봤는데. 30년 지기잖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야, 재판은 어떻게 돼가? 다음 주에 또 있어. 변호사님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 다행이다. 꼭 이겨야 해. 응. 이번엔 꼭 이길 거야.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민수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순자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셨습니까? 미영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아니요, 재판장님. 그렇다면 원고 측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판결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사건은 명백히 불법 이자율을 적용한 사채계약이며 원고의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기 행위로 판단됩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또한 취소됩니다. 재판장님, 미영이 벌떡 일어났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피고 정숙하십시오. 아니에요. 이건 부당해요. 정숙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겠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입을 다물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또한 피고 박미영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순자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겼어, 이겼어. 변호사가 순자를 축하했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순자는 미영과 눈이 마주쳤다. 미영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너야말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니? 저도 살고 싶었어요. 빚에 쪼들려 사는 게 싫었어요. 그렇다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돼?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법원을 나왔다. 밖에는 영철과 은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야, 어떻게 됐어? 이겼어. 건물 지켰어. 진짜? 잘했다, 순자야.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민수도 법원 밖으로 나왔다. 그는 순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순자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미영이가 도박한다는 것도, 엄마 돈을 노린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 안 한 거야? 미영이가 이혼하겠다고 해서요. 저는 무서웠어요. 가족이 깨질까봐.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민수가 일어서자 순자는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너는 참 아내 하나 제대로 못 건사하고. 죄송해요. 이제 미영이랑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다. 손주는? 제가 키울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야, 엄마는 너한테 화가 나.
많이 화가 나. 근데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 알았지? 네, 엄마. 정말 열심히 살게요. 민수는 순자를 꼭 안았다. 순자도 아들을 안았다. 영철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답게. 네, 아빠. 며칠 후 순자는 상가 건물을 방문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압류 통지서는 떼어져 있었다. 잘 있었니? 순자는 건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건물은 다시 순자의 것이 됐다. 그날 저녁 순자는 건물 관리에 대해 영철과 의논했다. 애 아빠, 나 생각이 있어. 뭔데? 이 건물 팔까 해. 영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팔다니? 왜? 이 건물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건데. 알아. 근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뭔데? 우리야. 애 아빠, 너랑 나. 그리고 민수. 영철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당신 생각대로 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한 달 후 건물이 팔렸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다. 빚을 다 갚고 나니 5억 정도가 남았다. 순자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다. 영철과 단둘이 살기 딱 좋은 크기였다. 애 아빠, 여기 어때? 좋아. 아담하고 괜찮네. 우리 여기서 조용히 살자. 그래. 이사를 마친 날 저녁,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것 좀 봐. 저렇게 평화로워 보이네. 영철이 순자 옆에 섰다. 우리도 저렇게 늙어가는 거야. 그러게. 인생사가 다 그런 거지. 애 아빠, 고마워. 뭐가? 곁에 있어줘서. 떠나지 않아서. 영철은 순자의 어깨를 안았다. 나도 고마워. 40년 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고생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아빠, 이사 축하해요. 왔냐? 들어와. 민수는 새 집을 둘러봤다. 와, 여기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그치? 엄마 마음에 쏙 들어.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귀에 못이 박히겠어. 순자는 민수를 소파에 앉혔다. 민수야, 너 요즘 뭐하니?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고 있어요. 인력시장? 네. 막일이지만 돈은 돼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벌어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봤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고생하는구나. 괜찮아요. 이게 제 인생인걸요. 손주는? 잘 있어요. 요즘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혼자서? 네. 어렵지만 할만해요. 순자는 민수가 대견했다. 이제야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민수야, 엄마가 용돈 좀 줄까?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가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저녁 때가 되어 민수가 일어났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아니에요.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순자가 불렀다. 민수야, 잠깐. 네. 순자는 봉투 하나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
엄마,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수이 봉투를 열자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건 못 받아요. 받아. 손주 우유값이라도 해줘야지. 엄마, 어미가 자식 도와주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번엔 제대로 써. 알았지?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민수가 떠나고 순자는 거실로 돌아왔다. 영철이 물었다. 돈 줬어? 응, 조금. 당신 참. 뭐, 자식 농사가 원래 그런 거지. 영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번엔 선을 지켜. 너무 많이 주지 마. 알았어, 알았어. 몇 주가 지났다. 순자는 새 동네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는 또래 친구들이 많았다. 순자는 그들과 어울려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저 멀리서 영철과 민수가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엄마, 민수가 손을 흔들었다. 순자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같이? 우리 오늘 같이 일했어요. 그래. 네. 아빠가 인력시장에 나오셨어요. 순자는 영철을 쳐다봤다. 내 아빠, 너 왜 거기 나가? 나도 돈 좀 벌어야지. 맨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나이가 몇인데. 아직 젊어. 일할 수 있어.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아빠가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보다 더 힘이 세시더라고요. 그래. 네. 자랑스러웠어요. 영철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뭐 별거 아냐. 그냥 몸 좀 쓴 거지. 민수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냈다. 엄마, 오늘 일당이요. 12만 원. 순자는 그 돈을 받아들었다. 손에 묻은 땀과 흙이 느껴졌다.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순자는 돈을 보며 눈물이 났다. 30년 동안 모은 10억 건물은 날아갔다. 하지만 지금 손에 쥔 이 12만 원이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애 아빠 민수야.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좋아요. 세 식구는 팔짱을 끼고 집으로 향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30년을 고생해 모은 내 10억 건물 다 날아갔다. 억울하고 분해서 밤마다 잠도 못 잤다. 다 잃은 줄 알았다. 근데 다 잃고 나니까 알겠더라. 애 아빠랑 민수, 이 두 왼수들이 내 진짜 재산이었다. 10억보다 더 무거운 내 인생의 전부였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는 영철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애 아빠 고마워. 떠나지 않아줘서. 순자는 영철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며칠 후 순자는 은숙과 시장에 나갔다. 오랜만에 나물 장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순자야, 정말 다시 할 거야? 응, 해야지. 건물은 없어졌어도 손은 남아있잖아. 그래, 맞아. 우리가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두 사람은 좌판을 펼치고 나무를 늘어놓았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줌마, 미나리 얼마예요? 5천 원이야. 아주 싱싱해. 하나 주세요. 자, 여기 있어. 맛있게 먹어. 순자는 손님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다. 엄마, 점심 가져왔어요. 어머, 민수야. 고마워. 김밥이랑 떡볶이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너가 요리도 할 줄 알아? 요즘 배우고 있어요. 아이 밥 해줘야 하니까요. 순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어머, 맛있네.
정말요? 응. 엄마가 만든 것보다 나은데? 민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일하러 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수가 떠나고 은숙이 말했다. 민수 많이 변했네. 그러게. 이제야 철이 든 것 같아. 순자야, 너도 대단해. 저런 일 겪고도 다시 일어서다니. 뭐 어쩌겠어. 살아야지. 우리 때는 원래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 맞아. 저녁 때가 되어 순자는 장사를 정리했다. 오늘 번 돈은 15만 원. 예전 건물 월세 300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순자는 만족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 예쁘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예전에는 바빠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여유가 생겼다. 집에 도착하니 영철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애 아빠 뭐해? 된장찌개. 당신 좋아하잖아. 어머, 고마워. 아냐. 당신이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애 아빠. 왜? 행복해? 영철은 순자를 보며 웃었다. 응, 행복해. 당신은? 나도. 정말 행복해. 순자야,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살자. 그래. 100살까지 살자.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순자는 시장 장사를 계속했고 영철과 민수는 인력시장에서 일했다. 힘들었지만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주말 민수가 손녀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 어서 와. 순자는 손녀를 안아 올렸다. 손녀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제법 말도 잘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영철도 손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도 있어. 할아버지. 손녀가 영철에게 안겼다. 영철은 환하게 웃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네. 저 이제 5살이에요. 그래. 우리 손주 다 컸네. 네 식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손녀는 유치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어른들은 웃으며 들어줬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손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손녀는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저녁이 되어 민수 부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순자와 영철은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조심히 가. 네, 엄마. 안녕히 계세요. 민수 부녀가 떠나고 순자는 거실로 돌아왔다. 영철이 물었다. 순자야, 후회 안 해? 뭐가? 건물 판 거. 그거 팔지 않았으면 지금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안 후회해. 건물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했어. 언제 또 빼앗길까봐. 근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 그래. 응. 지금이 훨씬 좋아. 당신도 있고, 민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손주도 건강하고. 영철은 순자를 안았다. 순자야, 고생 많았어. 애 아빠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30년 동안 모은 10억 다 날아갔지. 억울하고 분했어. 근데 이제는 알겠어.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 가족이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65년 인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순자는 중얼거리며 걸었다. 시장에 도착하니 은숙이 먼저 와 있었다. 순자야, 왔어? 응. 오늘도 화이팅? 그래, 화이팅. 두 사람은 좌판을 펼치고 손님을 기다렸다. 해가 떠올랐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순자는 행복했다. 10억은 없어졌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 인생사가 참 이상하지. 다 잃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순자는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에필로그 3년 후 순자는 여전히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영철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민수는 성실하게 일하며 손녀를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순자에게 전화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취직했어요. 정식 직장에. 정말? 네. 물류회사인데요. 급여도 괜찮아요. 순자는 눈물이 났다. 민수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영철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빠, 민수가 취직했대. 정말 잘 됐네. 그러게. 이제 우리 민수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저녁 무렵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셨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참 예쁘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저 멀리서 영철이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붕어빵 2개를 들고 있었다. 순자야, 붕어빵. 어머,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먹었다. 따뜻하고 달콤했다. 애 아빠,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순자는 영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노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10억보다 더 소중한 것들. 바로 이거였어. 당신이랑 민수, 손주.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들.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65년 인생.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다. 순자와 영철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로웠고 행복해 보였다. 끝.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